60세를 넘기신 후 아침마다 빗질하며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값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탈모 패턴을 오랜 시간 관찰해왔고 여러 대학 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식품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못 지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 아침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시면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여성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성들에게 60세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탈모 유형은 따로 존재하며 미국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탈모와는 확연히 다르고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며 그냥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달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입니다. 마트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이 요거트가 사실 60세 이상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모발은 거의 전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들이 두피 전반에 걸쳐 머리숱이 줄어들 때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보다도 그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미 일부 단백질이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보다 쉽게 흡수되어 모낭까지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폐경 후 여성의 영양 흡수에 있어 요거트 속 유산균의 역할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장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더라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모발은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아침에 플레인 그릭 요거트 4분의 3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섞어 먹으면 모발 성장 주기가 가장 활발한 오전 시간에 맞춰 부드럽게 단백질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거트를 매일 먹는다 해도 특정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단백질은 온전히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 미네랄은 마치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음식이 바로 이 핵심 미네랄을 채워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4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여성분 대부분이 의외라고 반응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은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호박씨는 아연이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 아연은 60세 이상 여성의 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과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60대 이상 여성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네랄 수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약 70%가량이 심각한 결핍은 아니지만 아연 수치가 모발 성장에 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 혈액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놓치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런 이유로 탈모 원인이 오래도록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연은 모낭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각 모낭을 둘러싼 피지선의 기능을 조절해서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반대로 모공을 막는 잘못된 기름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피지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모낭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아연은 새로운 모발이 생성될 때 필요한 세포 분열에도 꼭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모낭은 아예 모발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날 것 그대로의 녹색 호박씨 4분의 1컵을 식사에 추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위에 뿌려도 되고 따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섭취하는 순서예요. 아연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트를 먼저 먹고 호박씨를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간혹 맛을 위해 씨앗을 살짝 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소금을 넣지 않는 한 가볍게 볶아 먹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소금은 아연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무염으로 준비해주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챙기고 아연도 꼼꼼히 보충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든다면 그 감은 맞습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낭 주변의 미세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채워줄 세 번째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최근에서야 국내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 식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60세 이상 여성에게는 특히 더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마씨입니다. 단, 통아마씨가 아니라 갈아낸 형태의 아마씨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으로 된 아마는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갈아낸 아마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염증 억제 성분과 유사한 형태로 변환되어 작용합니다. 비린맛도 없고 수은 걱정도 없으니 여성분들께 특히 적합하죠. 고려대 연구팀은 중년 이후 여성의 두피 건강에 오메가-3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보이지 않는 저강도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이 염증이 조용히 모낭 주변 환경을 손상시키며 머리카락이 자라기 힘든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독성 물질이 축적된 밭에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죠. 이럴 때 갈아낸 아마씨의 오메가-3는 그 염증을 진정시키며 모낭이 원래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또한 이 지방산은 두피와 모발을 속부터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오일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갈아낸 아마씨 2큰술을 섞어 드세요. 그릭 요거트와 호박씨 위에 같이 뿌려서 드셔도 되고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의 사항이 있습니다. 갈아낸 아마씨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소량씩 구입하고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산화된 기름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꼭 신선하게 관리해주세요. 이제 단백질로 모발의 뿌리를 다졌고 아연으로 모낭 기능도 활성화했으며 오메가-3로 두피 염증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이 지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네 번째 식재료인 시금치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60세 이상 여성의 모발 회복에 있어 시금치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모낭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수의 한국 여성은 빈혈이 아니더라도 혈액 속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 수치, 즉 페리틴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로는 정상이라 나오지만 실제 몸 안의 철분 저장량은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심장과 뇌 쪽으로 철분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머리카락 성장과 같은 비본질적 기능에는 철분 공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낭은 활동을 멈춘 채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새머리카락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며 기존의 모발은 점점 가늘고 약해집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폐경 이후 여성의 탈모와 페리틴 수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철분 보충이 모발 밀도에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고용량 철분제를 급하게 먹는 방식은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시금치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철분 공급원이면서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익힌 시금치 1컵을 드시는 것인데 이 양은 생시금치 약 3컵 정도의 분량이 줄어든 양입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을 살짝 넣고 볶아도 좋고 오믈렛에 살짝 숨이 죽도록 넣거나 생으로 과일 스무디에 함께 갈아 마시면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두피의 피지선을 자극하여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천연 오일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시금치는 철분 보충뿐 아니라 두피 환경까지 함께 지켜주는 모발 건강에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호박씨의 아연, 아마씨의 오메가-3, 그리고 시금치의 철분까지 이 4가지 식품은 각각 따로 떨어진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팀처럼 작동하는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도 그것들을 실제로 모발 성장에 쓰도록 지시하는 마지막 신호가 없으면 그 노력은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이나 비오틴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콜린과 폐경 이후 특히 중요한 형태의 비타민 D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모낭에는 마치 안테나처럼 작동하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몸속 비타민 D 신호를 받아서 모발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햇빛을 적게 쬐는 생활이나 실내 중심의 일상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모낭은 성장 신호를 받지 못한 채 휴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계란은 이 비타민 D를 체내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특히 노른자 속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점을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국내 의료진들도 최근에야 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아 산병원 연구팀이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매일 아침 전란 2알, 노른자 포함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앞서 소개한 다른 영양소들을 함께 챙긴 여성들은 6개월 후 모발의 밀도와 굵기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 변화가 6개월에서 멈추지 않고 1년까지 지속되면서 점점 더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콜린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콜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특히 모낭세포가 건강하게 나누어지고 새로운 모발을 생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콜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줄어들고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국내 식단에서 콜린을 가장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콜린이 충분하면 모세포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콜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충분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노른자를 포함한 계란 2알을 반드시 섭취하세요. 삶아 먹든 스크램블하든 약간의 올리브유에 부쳐 먹든 조리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흰자만 따로 먹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노른자에 콜린과 비타민 D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다수 보건기관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에게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효과가 월등히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고지혈증이나 기타 건강 문제가 있다면 개인 주치의와 상담하시되 대부분의 60세 이상 여성에게 하루 2알의 전란 섭취는 매우 안전하고 권장되는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소개한 5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나의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계란 2알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삶아도 좋고 스크램블이나 프라이도 괜찮습니다. 계란을 익히는 동안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4분의 3컵 덜어내고 그 위에 갈아놓은 아마씨 2큰술과 날것 그대로의 호박씨 4분의 1컵을 넣어 섞습니다. 입맛에 따라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금치 1컵 분량을 올리브유 소량과 함께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식단은 계란, 아마씨와 호박씨가 섞인 그릭 요거트 그리고 익힌 시금치로 구성된 완전한 한 끼 아침입니다. 모발이 다시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한 접시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루 만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2cm 정도 천천히 자라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모낭이 다시 깨어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식단을 그대로 따랐던 많은 여성이 대략 6주에서 8주 사이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을 처음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비대 엉켜나오는 머리카락 양이 줄어드는 걸 보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12주쯤 되면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조금 더 두꺼워진 듯한 감촉이 느껴지고 미용실에서 볼륨이 살아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변화는 눈에 보일 만큼 분명해집니다. 헤어라인에 새로 돋아나는 잔머리, 전체적인 밀도 향상 그리고 윤기 있는 머릿결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고 화학약품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쯤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게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대부분의 날, 가능하다면 주 6일 이상은 이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잘 자라지 생각날 때 한 번씩 주는 걸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모낭도 똑같습니다. 영양 공급을 불규칙하게 하면 몸은 우선순위에서 모발을 밀어내게 되고 결국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영양 지원에만 모낭은 꾸준히 반응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도 종종 관찰되는 사례인데요. 어떤 여성분들은 이 식단을 시작한 뒤 머리카락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면 그 시점에서 식단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탈모가 시작되면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갑자기 효과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연령대에 따른 탈모는 한번 회복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 영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일시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발 건강을 유지해주는 기본 체력 같은 존재입니다. 고혈압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이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보다 쉽게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많은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을 활용해 식사 준비를 미리 해두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계란 12개 정도를 삶아두면 바쁜 아침에도 2알 꺼내 먹기만 하면 됩니다. 또 아마씨와 호박씨는 하루 분량씩 소포장 용기에 나눠 담아두면 매일 계량하지 않고도
바로 요거트에 넣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시금치 역시 씻어서 포장된 제품을 활용하면 손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을 단순화하고 준비 시간을 줄이면 이 루틴은 더 이상 매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도 드실 수 있어요. 굳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영양제 형태로 필요한 성분을 다 보충하면 안 될까?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제는 확진된 결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음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식품 속 영양소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함께 묶여 있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시소가연은 정제된 알약보다 흡수율이 다르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유산균과 함께 소화를 돕습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작용해야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합작용은 영양제로는 결코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특별히 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5가지 음식을 음식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탈모 치료제와의 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녹시딜 같은 외용 약물은 여성형 탈모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도 공식 승인된 바 있는데 이런 제품을 이 식단과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미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계신다면 굳이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양 중심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하며 예용 치료제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체내 영양이 최적화되었을 때 외용 치료제의 효과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모발을 돕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반면 아직 어떠한 치료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의사가 먼저 이식이요법을 몇 달간 시도해본 후 추가적인 치료제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식단만으로도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60세 이상 여성분들께 특히 관련이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연령대의 많은 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감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약물, 특히 특정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조절제는 부작용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양 중심의 식단은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한 직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그 약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거나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와 솔직하게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계열의 약 중에서도 탈모 부작용이 덜한 대체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1개월 차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몸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낭이 영양 공급을 받기 시작하고 염증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잠자고 있던 모낭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2개월째 접어들면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지거나 샤워 배수구가 이전보다 덜 막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죠. 3개월이 지나면 손으로 머리를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두꺼워지고 탄력이 느껴지는 머릿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마 라인 주변에 잔머리가 올라오고 두피 전반의 밀도가 증가하며 머리카락 전체가 더 건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도 개선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속도는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되죠.
1년간 이 식단을 성실히 따라온 많은 여성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머리카락의 양과 질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반짝이며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변화는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가 모발 건강을 위한 영양 개입의 효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상승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모발 성장 주기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식단과 함께 기본적인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산책, 충분한 수면,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은 몸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긴장을 풀었을 때 비로소 머리카락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걱정하는 또 한 가지,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를 매일 먹으면 살이 찌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음식들은 포만감이 크고 영양 밀도가 높아 군것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간식을 찾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루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다른 식사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음식만큼은 빼지 마세요. 머리카락 건강을 위해 이들이 해주는 역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칼로리 대비 효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자신의 머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정수리, 가르마, 헤어라인 등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잘 맞춰 찍고 그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두는 겁니다. 이후 4주에 한 번씩 같은 각도, 같은 조명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 비교해보세요. 매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거울로 보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진을 1개월, 3개월, 6개월치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가 보입니다. 많은 여성이 이 사진 비교를 통해 처음엔 느껴지지 않던 변화에 용기를 얻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실증적 데이터와 실제 병원에서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유행하는 성분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아닌 수많은 60세 이상 여성이 직접 실천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삶은 계란 2알, 그릭 요거트 4분의 3컵에 갈아낸 아마씨 2큰술과 호박씨 4분의 1컵, 그리고 살짝 볶은 시금치 1컵, 하루에 단 10분이면 됩니다. 미용실 고가의 시술이나 약 처방도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으로 모낭이 다시 깨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는 걸 지켜보며 속상해할 것인지 아니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하며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인지 분명한 건 여러분의 모낭은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 여성에게 나타나는 탈모는 모낭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은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그 잠든 모낭을 깨워줄 조건을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모발이 자라기 힘든 몸에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몸으로 바꾸는 전환점,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머리카락 건강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